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겼습니다. 자, 오늘 4시 25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기업 내용은 좀 차치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분명히 MSCI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말씀드렸죠. 전략 자료 지금 다 보내드린다고. 자, 18일과 19일에 대한 가격에 대한 종가에 대한 평균과 한 달에 대한 가격. 이게 바로 MSCI의 18일, 19일 심사 과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죠? 자, 맞으면 댓글로 네라고 해서 적어주십시오. 자, 결국은 뭡니까? MSCI라고 하는 국제적인 글로벌 마켓 펀드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분명히 2월 14일에는 거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단행하긴 하겠지만 결국은 심사 일정이죠. 그쵸? 그리고 리뷰 일정이죠. 결국은 심사 일정은 어때요? 몸무게 자체만 본다는 거죠. 즉 시가총액만 본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리뷰 일정까지 가게 됐어요. 리뷰 일정은 거래량도 본다 이겁니다. 거래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대주주 에코프로와 그리고 2대 주주인 블룸 파트너스. 자, 거래량 유통주시가 16%밖에 안 되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 거래량을 증가시켜야만 2월 14일에 있을 리뷰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심사 일정입니다. 그쵸? 자, 분명히 제가 뭐라고 했죠? 과거 에코프로 사태를 보면서 급락, 월요일은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도 자 일단 받아들인 건 어떻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시죠. 1차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2차 관문에서 어떤 점수를 맞느냐에 따라서 얘는 조금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자, 이렇게 갑시다. 일단은 심사 과정에서는 원래 원했던 건 뭐죠? 이날에 대한 종가 평균에 대해서 평균을 나누죠. 그리고 한 달 동안에 이 몸집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따진다고 했죠. 왜? 이 이틀만을 다루면 안 되니까 이때까지에 대한 부분을 다룬다. 자, 혹시 여러분들 이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할지 좀 생각해 보신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자, 항상 신용과 미수를 쓰면은 큰 폭의 어떤 뭐 주가 상승을 이룰 거고 평가 금액이 늘어날 거다. 이런 거, 주의, 경고, 위험 이런 것들만 따졌던 분들이 지금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던 분들, 똑같죠? 큰 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싼값에 상환하기 위한 이들의 의도. 그쵸? 이 24일이라고 있었죠. 뭡니까? 12월 24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죠. 공매도를 쳤던 애들도 배당을 받기 위해서 원래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날, 이날 2,600원짜리의 주식 매수 선택권을 끄집어 오면서 원래는 이게 파는 물량들이 아니잖아요. 그쵸? 직원들이 퇴사에만 팔 수 있는 물량이죠. 자, 요런 라운드 피겨. 그리고 얘네들은 9월과 10월에 시장의 폭락을 이용해서 상장 지연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2주 동안 요 주가 상승률 이것만 하더라도 코스피 200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으니까 3거래일 쉬는 과정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이유는 관련 2차전지 종목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싼 값의 공매도를 상환하기 위함이다. 이 룰도 다 말씀해 드렸죠. 자, 이제는 좀 영상을 좀 지켜보실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다 맞췄다가 아니고요. 시장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면적인 이슈가 있고 MSCI 심사 일정이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니다. 네가 뭘 아냐? 저는 말씀드립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28만 7천 원이라는 거는 언제로 향한다고 했죠? 2월 언제? 14일. 그러나 이 부분 28만 7천 원이라는 부분을 뚫어버리더라도, 자, 강호동은 싫어하고 이만기는 좋아한다고 했죠. 왜 그럴까요? 너무 컸다. 이만기는요, 몸집은 적당히, 민첩성도 적당히, 거래량까지 보겠다. 얘를 원하지만 이날에 대한 부분의 종가에 따라서 분명히 MSCI에 대한 거부 의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이벤트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가격입니다. 앞으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1월은요 패시브 자금이 들락날락 할 겁니다. 왜요? 현실적으로 일단은 편입 기준에 미달됐다는 거는 팩트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패시브 자금 룰에 대해서만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리면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요. 15년 동안 뭐 성과관리 잘했다 해서 상 15번 스타펀드 받았고 1,000억을 운용했었고요. IPO 신규 상장주를 다룰 때는 20조 원의 패시브 자금을 운용했었어요. 자, 요 부분인데 사실 어제 제가 전략집을 보내드린 부분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자, 일단 에코프로머티 18일, 19일 평균 가격, MSCI 심사 편입, 1차 여부, 그리고 최종 수정본 1월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자, 이 부분 빠른 속도로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안 받으시고 간 다음에 최종 수정 문의가 안 받아가시잖아요. 일자 편입된다 안 된다. 010-4822-8706으로. 자, 이쪽으로요. 에코라고 해서 보내십시오. 에코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이 부분 여러분들 따졌을 때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하락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했죠. 이것도 좀 어떻게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지금 수월하게 여러분들 참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공매도라는 부분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승할 수 있는 거를 상승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반등을 주려고 하는 거 물량을 쏘는다고 했죠. 얘네들은 분명히 이런 공매도 두 번의 행사를 자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의 이벤트잖아요. 이때는 옵션 만기를 이용해서 두 번째 목요일, 그렇죠? 훼손을 시키고, 이때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원래 주주들한테 돌려줬을 때 돌려줘야 되는 구간에 항상 악재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자, 최종 수정본입니다.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하면서 영상을 찍는다는 거 다시 한 말씀드리고, 금전을 드려야 되냐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제가 기분이 썩 좋진 않아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한 가정을 이제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잘 되기 위해서 잘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영상을 찍고 있다는 거 다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월 14일에 대한 부분은 공은 무상증자를 통할 거다라는 걸로 그냥 공을 좀 넘겨보시죠. 지금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 뭐라고 했어요? 가격이죠. 자, 편입에 대한 의사는 일단 심사 과정에서는 거부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번째 과정을 봐야 된다는 건데, 2월 14일에 대한 부분은 넘기고요. 1월 지금 20만원 라운드 피겨를 깨졌죠. 자,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시간의 거래를 상당 부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에코프로머티 이렇게 훼손되고 있죠. 자, 안타깝습니다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피해 가실 수 있었다. 자, 그리고 사모펀드부터 시작해서 댓글로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얘네들은 싼값에 상환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공매도도 오늘 보시게 되면 62주밖에 없죠. 결국은 이들은 요거를 빨리 상환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공매도를 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치고 상환을 해버린다는 거죠. 공매도가 없는 이유. 자, 요 부분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풀어야 될 문제가 산적합니다. 자, 신용미수를 쓰겠다라는 거 생각 있으세요? 없어요? 오늘 지수가 빠졌습니까? 아니죠. 관련 섹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오를 거는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오늘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나쁜 시장 아니에요. 특징적인 부분은 딱 하나죠. 뭡니까? 예, 맞아요. 빠질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애들만 빠졌는데 LS머티 얘도 뭡니까? MSCI 편입되냐 마냐, 유동성 비율을 맞출 수 있냐, 몸집은 어느 정도 되냐, 두산로보틱스 이미 빠졌던 주가라서 오늘 덜 빠진 것 뿐이죠. 자, 다 일러드리긴 했는데 피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맞닥 떨어진 이유, 지금 현상에서는 우리는 대응의 절차가 필요하겠죠. 패시브 자금입니다. 패시브 자금 뭐라고 했습니까? 그쵸? 기계가 움직이고 기계가 파는 절차죠. 자, 1월 한 달 동안은 과거의 에코프로사를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대응 전략을 다시 짜야 될 겁니다. 자, 결국은 정방향에 가는 투자라고 큰 이벤트에 대해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자, 지금도 정신 바짝 차립시다. 상단에 나있는 전화번호로 에코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에코 이렇게 보내시는데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에코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상단에 나있는 전화번호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기업 내용도 이럴 때 한번 알아야 되겠죠. 전구체를 생산하죠. 왜 전구체의 수요와 공급 법칙이 있잖아요. 근데 제롬메이라고 하는 중국의 최대 업체, 전 세계 80%를 생산하는 이 업체 거를 쓰지 말아라 라고 해서 미국에서 IRA법,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쓰지 말라고 하죠. 6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이렇게 만들면 예를 들어 미국에 팔게 되면 세제, 보조금 혜택을 안 주게 되면 1억에 팔려요. 미국 사람이 타겠습니까? 안 타죠. 근데 국내에 생산돼 있는 중국 거 쓰지 말라고 하니 80%의 전구체를 생산하는 이 기업이 있죠. 이 기업 거를 국내의 대기업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에 의한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주가 상승률은 당연하다. 다만 MSCI라고 하는 글로벌 마켓 펀드 매니저들은 국내에 상장돼 있는 에코프로머티 예를 들어 두산로보틱스, LS머티, 기타 등등에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분석할 수 없잖아요. 손쉽게 MSCI라고 하는 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여기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수 대한민국에 투자할 때 편히 투자할 수 있겠다 이 뜻이죠. 그때는 거래량도 충족해줘라. 왜?
거래량에 받쳐지지 않으면 점상에 사버리는 효과가 발생되잖아요. 그건 싫다 이겁니다. 그래서 2만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이런 부분도 알아야 되죠. 자, 그리고 전구체가 지금 중요시 여겨지는 이유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으니까 사실 이 양극재 함량을 높여야 되는데 거기에 필수 소재가 전구체 플러스 리튬이죠. 그쵸? 리튬은 지금 폭락이 일어나고 있죠. 반대로. 그러면 리튬이 폭락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는 오르고 있을까요? 혹시나 에코프로 머티가 오르게 되면 얘도 오를 거예요 라고 했던 분들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반성하십시오. 리튬 가격 폭락이 일어나고 있어요. 잘 보시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도 MSCI에 편입되냐 마냐 이슈가 있었지만 이런 표현을 들었잖아요. 아들내미가 결혼하게 되면 더 이상 아들게 아니다. 엄마께 아니다 라고 했죠. 왜요? 두산이라는 주가를 보게 되면 상장되기 전엔 이런 지분 가치가 있지만 이런 흐름이 나온다. LS 머티라는 종목도 한번 같은 2차전지 업종 중에서 배터리, 제가 배터리를 강조했죠. 자, 이런 그림이 나왔지만 결국은 LS라는 주가도 어떤 흐름을 보이죠? 이런 흐름을 보이죠? 자, 상장되기 전에만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 룰을 모르고 그냥 에코프로 머티가 오르면 에코프로도 오를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큰 판을 알아야 되지. 돈을 빌려서 투자한다는 건 의미 없어요. 요런 부분, 그리고 큰 판, 그리고 이 쉬었다 가는 부분, 그리고 17대 1이라는 경쟁률은 분명히 허수였다. 제가 상장되기 전부터 계속 영상을 찍어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이면에 있는 사실보다 표면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1월 한 달 전략은 분명히 지금 일정 부분 거부가 나왔다는 겁니다. 다만 과거의 에코프로 사례도 그렇지만 한 번에 큰 조정을 동반하고 이 편입 1차입니다. 아직 실패한 건 아니에요. 1차가 실패하긴 했지만 일주일 동안의 주가 변동률은 항상 규칙적으로 움직였다는 거고 그게 바로 패시브 자금, 사전 패시브 자금의 룰에 의해서 움직일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전략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822-8706으로 에코라고 해서 보내주십시오. 잘 되길 희망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잘 되실 때 한턱 쏘실 거죠? 그쵸? 네,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타짜 안교수였습니다.